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강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세종 스튜디오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주제는 수돗물 요금 현황 및 분석입니다. 사실 제가 세종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물가, 고용, 산업활동 동향 같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니면 이제 재정 지표라든지 이제 조세 관련돼서 세수 제축액을 비롯한 조세 재정 지표 이런 거에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이긴 하지만 사실 잘 안 와닿는 지표이긴 합니다. 이게 실생활에 밀접한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르게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고 또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주제를 좀 마련했습니다. 바로 수돗물 요금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갑자기 왜 수돗물 요금을 이렇게 주제로 들고 왔지? 혹시 여러분들 요새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느 지자체가, 여기는 이제 안양시,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이제 상수도 요금을 뭐 7년 만에 올린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서는 뭐 5년간 6.8%씩 인상한다. 이거는 일예일 뿐이고 정말 수십 곳의 지자체가 올 하반기 들어서 상수도 요금이라고 하면 결국 상수도 요금은 수돗물 요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도 요금이다. 상수도 요금 올린다는 거 곧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이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 지난달에 사실 쓴 기사인데, 보시면 이제 부산, 울산, 광주, 인천 이런 광역 지자체들이 잇따라서 연내 인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광역 지자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초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사를 한번 좀 보시게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018년 3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렇게 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해 이제 11년 만에 요금을 인상했는데 올해도 연내 인상하겠다.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서도 12월부터 이제 인상을 예고했는데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지금 수년째 사실은 이 수도요금이 지자체에서 동결이 되어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서민 부담 경감이죠. 물이라는 거는 필수제잖아요. 두 번째, 물가 관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가 동향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서는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물가가 튄다. 공공요금이 상관은 물가가 크게 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수도요금은 정부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인상을 할 수 있어요. 공공요금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요금이면서도 사실 물이라는 거는 필수제잖아요. 항상 써야 되는, 매일 우리 물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계속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계속 동결을 해왔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치솟은 소비자 물가 관리를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사실 이 수돗물 요금 인상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억제한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인상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돗물 요금이 얼마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수돗물 요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정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이 소비자 부담 요금, 이게 수돗물 요금입니다.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차이는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고요. 광역상수도는 국가 차원에서, 그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라고 있어요. K워터라고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거를 광역상수도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상수도 요금은 이 바로 소비자 부담 요금, 수돗물 요금인데, 이건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돗물 요금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서울이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대구가 다르고, 그리고 같은 경기도 시군이라고 해도 경기도의 예를 들면 양평군이 다르고 시흥시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혹시 그 지자체 조직 보면 뭐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부산시 상수도 본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이런 데가 바로 이 지방 상수도를 운영 관리하는 부서다,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광역 상수도 는 뭐냐? 근데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건데, 광역상수도 요금도 따로 있어요. 이 광역상수도 요금이란 건 뭐냐? 수자원공사가 지자체 및 산단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은 소매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리고 이 광역상수도 요금은 수자원공사가 우리 국민분들, 소비자분들에게 바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표로 나왔는데, 이 표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놨는데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원댐 하천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댐 용수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댐이라든지 하천에서 끌어온 물을, 취산물을 지방 상수도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역 상수도가 이제 도매요금을 통해서 이제 지방 상수도에 통상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댐 용수 공급도 있고 복잡한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 상수도 요금은
동일합니다. 지방상수도요금, 이건 소매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지역별로 다 다르다 했는데 광역상수도요금은 사실상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 모든 지자체에 나눠주는 도매요금은 동일합니다. 이거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거, 그래서 수돗물 요금이 얼마냐? 전국 평균 수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747.8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잘 안 와닿죠. 세제곱미터 그냥 톤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톤당 747.8원이다. 2022년 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비싼 건지 아니면 뭐 싼 건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주요국 수도 요금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톤당 747.8원이라고 그랬죠. 2022년 말 기준으로. 다른 나라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덴마크, 아이고 엄청 비싸네요. 4,000원이 넘고, 독일 하고 영국 같은 경우도 3,000원이 넘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2,790원, 프랑스도 2,711원, 일본 같은 경우가 좀 이들 국가에 비해 낮긴 한데 그래도 우리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수자원공사 자료인데, 이제 수자원공사에 따르면은 이런 주요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돗물 요금이 38% 수준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돗물 요금이 좀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물 사용량이라는 이런 개념 다 있어요. 보통 이제 수돗물 요금이 싸기 때문에 물 낭비를 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1인당 물 사용량 이런 국제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이런 공신력 있는 유엔이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각 국가별 물 사용량을 비교한 자료가 사실 없어요.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자료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물 사용량이 유럽 국가의 뭐 2배다, 3배다 이런 추정한 조사가 있긴 한데, 제가 몇 년 전이고 그게 정확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설명드릴 때는 공신력 있는, 그래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자료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럼 여기 이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실화율이 뭐냐, 제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수도요금이 747.8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비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수돗물 요금, 수돗물 가격이에요. 그런데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원가가 있잖아요. 생산 원가. 이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결국 생산 원가분의 수도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실화율이 100이면은 원가가 100인데 수도요금이 100이다, 그 뜻이 되는 거겠죠. 보시면은 2022년 기준으로 72.8이에요. 원가가 100인데 실제 요금은 72.8원이라는 얘기겠죠. 다 톤당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요금 현실화율이 2016년 80%였죠. 81.1% 넘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해요. 사실 이 72.8이라는 숫자는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때 이후로 가장 낮은 현실화율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안 올렸기 때문이죠. 원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요. 원가에 뭐가 들어가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원가에 이제 정수비, 취수비 들어가고 수돗물 약품비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리비 모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가에 들어가는데 원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수도요금은 원가 상승폭만큼 오르질 않은 거예요. 이유는 지자체에서 이제 서민 부담 경감도 있었고 물가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년째 동결을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화율이 2016년 81.1%에서 70%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제가 수돗물 요금이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도 다 다르긴 한데 일단 제가 광역지자체, 광역 평균만 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물가 같은 경우 볼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다른 시도나 시군에 비해서 좀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 요금도 당연히 서울 같은 경우가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반대입니다. 일단 평균 단가를 한번 볼게요. 서울특별시 얼마입니까? 632.9네요. 쭉 보시면은 의외로 광역시의 평균 단가가 이런 도보다 낮아요. 왜 낮을까요? 생산 원가입니다. 생산 원가가 시, 이런 특별시라든지 광역시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생산 원가가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전북, 전남 이런 데보다 훨씬 낮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 원가가 얼마입니까? 2,000원이 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747.9인데요. 보시면은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평균 단가가 저렴합니다. 이 2022년 말 통계인데 여기 잘 나와 있어요. 특강역시 같은 경우에는 676원, 시군은 기초지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지자체 717원, 그리고 군 같은 경우에는 더 높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자체별 비교를 한 건데, 이제 청송군 같은 경우가 제일 낮죠. 단양군이 제일 높고, 청송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 인구 밀집도도 떨어지고 사실 땅도 넓고, 그런데 왜 낮느냐? 이게 현실화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송군에 따르면 일단 청송군에서 끌어오는 치수원이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관리 약품이라든지 그런 관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낮다는 것이 이제 청송군 관계자의 설명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특강역시 같은 경우에 생산 원가가 낮을까? 보시면 여기 수돗물 생산 원가인 원수 구매, 정수비, 약품비, 관리 인건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더 효율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이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을수록 원가가 비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수돗물이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통해서 공급이 돼요. 관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만약에 땅이 넓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로를 더 많이 깔아야겠죠. 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되면 한 곳에다가 다 모을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농어촌, 특히 이제 제주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관로를 다 여기저기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치수원이 멀 경우에도 생산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같은 경기도라도 경기도 시군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이라든지 인구 밀도뿐 아니라 치수원이 멀 경우 같은 경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또 살펴볼 게 누수율이에요. 누수율이라는 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취수장에서 이제 100이라는 물이 갔을 때 소비자들에게 실제 전달되는 게 얼마냐를 나타내는 건데 누수율이란 건 쉽게 말해서 얼마나 버려지느냐. 사실 누수율이란 게 0이 되면 좋겠죠, 당연히. 0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관로라는 게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0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가 누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전체 100리터가 있다 그러면은 100리터 중에서 최종 단계까지 1.6리터만 버려진다는 거예요. 1.6%는 사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봐도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광역시도 괜찮아요. 누수율이 좋아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강원도 얼마입니까? 20.7이죠.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 안팎이네요. 제주도 볼까요? 42%입니다. 이게 42.4%가 무슨 말이냐면은 100리터의 물을 시작 단계에서 공급을 했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42.4리터가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 도서 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 물 부족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누수율도 설명을 드렸고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다, 현실화율도 낮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단은 수도 요금이 낮아요. 저렴합니다. 이거는 팩트인데 저렴한데 수도 요금이 낮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이 적겠죠. 돈이 적다 보니까 이 노후관, 이 사실 지하에 매설된 노후관로는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고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세입이 적으니까 인프라 투자 지원이 부족한 거예요. 지하에 매설된 관로에 대한 보수라든지 교체가 부실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누수율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누수율을 줄이려면은 노후관로에 대한 교체를 많이 해주고 보수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간 누수량이 이제 10억 2,750만 톤이라고 일단은 집계가 되는데 이 10억 2,750만 톤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 팔당호 있죠. 수도권의 저출지역으로 불리는 팔당호 저수량이 2억 4,400만 톤입니다. 4배죠. 연간 팔당호 저수량의 4배에 가까운 물이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누수량 곱하기 생산 원가를 한번 해보면은 7천억 정도 나와요.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7천억 원 가치의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다 자료에다가 적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 제가 좀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이 수도관 이런 노후수도 교체를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수도 관로는 지하에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도로 깨지고 도로 부실한 거는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수도 노후 관로에 대한 투자를 좀 미루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합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약간 좀 일부 우선순위 산업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수돗물 요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여기 왜곡된 수돗물 요금 체계라고 했는데 일단 수돗물 요금이 낮은 거는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3분의 1 수준이에요. 하지만 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이고 필수제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생산 원가의 아까 7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수돗물 요금이. 그렇다면 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국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재정으로 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물값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값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공공재이고 필수제이기 때문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를 최대한 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런 낮은 수도요금을 따른 일단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교체라든지 보수가 부족해져서 누수율이 확대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요금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좀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의견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오늘 수돗물 요금 현황과 분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세종 스튜디오에서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